네, 안녕하세요. 저는 3.3 캠퍼스의 변리사 유성원입니다. 유별리의 유별난 테크 리포트라고 하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다양한 기술과 과학에 관련된 리포트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히토류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지금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가 무엇이냐? 희귀한 금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토류가 왜 중요하느냐? 첨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히토류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월 4일인가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중국의 상무부에서 히토류 수출을 미국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7가지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늄, 스칸듐, 이트륨 이 7가지 원소입니다. 너무 생소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히토류가 왜 중요하느냐? 전기차라든가 전기모터, 그 다음에 첨단 무기 이런 데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마치 쌀과 같은 재료가 바로 히토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7가지의 원소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그 란타넘족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히토류가 엄청나게 희귀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굴이나 다른 알루미늄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매장량은 많아요. 그런데 왜 희귀한 금속, 히토류란 이름을 붙였느냐? 원광석에서 이제 캐내서 이걸 정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토류를 갖다가 정제하려면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이제 야기합니다. 염산이나 굉장히 강력 불산 같은 이런 용액들을 갖다 들이부어서 이제 정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거죠. 노동자들도 이런데 당연히 이제 종사하기 싫겠죠. 그래서 노동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히토류도 좀 가벼운 경히토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무거운 중히토류가 있는데요. 이 무거운 중히토류는 실제로 매장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이제 무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히토류를 갖다가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히토류를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여러 전기차 모터를 생산한다든가 무기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히토류 중에서 네오디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요. 연구 자석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모터를 돌리려면 어떻습니까? 그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연구자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자석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연구한 자성을 띈다고 해서 연구자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네오디듐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자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건 이제 보통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히토류가 없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기차 모터라든가 무기, 첨단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인 F-35, 5세대 전략 전투기인 F-35의 생산이 엄청나게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현존 최고의 5세대 전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네오디듐을 이제 기초로 한 연구 자석에 디스프로슘을 이제 코팅시킨 이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F-35의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견디면서도 그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바로 이 두 가지 히토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F-35의 생산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F-35의 수입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이게 생산이 지연되면 하루 손실만
2,8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F-35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대략 한 417kg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만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는 한 4,200kg 정도의 히토류가 필요하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한 2,400kg 정도의 히토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아시죠? 여기에도 무려 한 45kg 한 개당 필요하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히토류의 수출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위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히토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쓰이는 분야는 반도체에도 사실 이 히토류가 많이 쓰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다음에 방위 산업에도 많이 쓰이겠죠. 우리나라 요새 한화라든가 LIG 같은 회사들 무기들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격탄을 받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현대 모비스나 LG 마그나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화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타격만 입느냐? 반대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죠.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히토류를 기본으로 한 자석들을 만들어내거나 해외에 히토류 재련 시설에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은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페라이트 자석을 만드는 뭐 유니온이라든가 호주의 히토류 정제소와 협력을 하고 있는 동국 R&S, 또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자석 만드는데 몽골의 히토류 광산에 투자를 한 노바텍 같은 회사들, 실제로 노바텍은 4월 4일 이 발표가 나자마자 그날 당일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1% 정도가 주가가 올랐어요.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정제 업체라고 하는 MP Materials 이런 회사들이 수혜 업체가 될 수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라이나스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뭐 전 세계 생산을 90%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1차 무역 전쟁 때 히토류가 중국의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 히토류 수출 제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빠르게 생산 다변화라든가 중국 의존을 좀 희석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많이 취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한 70% 정도까지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원재료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비축해놨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고를 좀 쌓아놓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즉시 재고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 온타임에 주문하는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사실 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히토류 산업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히토류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금지를 시켰었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난립해 있던 여러 히토류 그룹들을, 회사들을 갖다가 다 통합을 해가지고요, 하나의 국유 기업, 그러니까 중국 히토 그룹, 중국 히토 집단이라고 하는 국유 기업으로 통폐합을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중국이 이 히토류 산업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는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비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히토류 공격이 타격으로 올 수 있긴 한데요. 그 뒷면에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꽤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여러 히토류가 많이 묻혀져 있는 곳들과 좀 제휴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미국도 그래서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를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하고도 광물 협정을 맺어서 히토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히토류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또 기술 패권의 경쟁도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도 팔로우업 하면서 여러분에게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